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저녁입니다. 네, 저도 와우 긴 연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주식도 이것저것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앉아서 이제 먹기만 하고 술 마시니까 뱃살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도 한 2시간 가까이 뛰는 거죠. 한 10km 뛰는데 열나 뛰어야 정신이 번쩍 드는 약간 강하게 운동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허리가 이제 디스크 작년에 딱 1년 전에 수술 받으면서 이제 크게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허리가 무척 많이 아프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낫진 않은데 그래도 뛰어야 뭔가 에너지도 돌고 오후에 이제 비도 잠깐 오면서 너무 운동하기 좋은 날이었는데 뛰면서 많은 사람들 뛰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금주는 다시 부활하는 반도체 투톱이죠. 반도체 투톱이죠. 네. 결국 반도체가 여러 이유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불을 지른 게 샌디스인 거죠. 샌디스가 주주환원 정책, 프리 캐시플로우, 순수한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못 뛰고 뭐 이러한 캐시플로우다. 순수 우리가 말하는 회계에서 말하는 프리 캐시플로우와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할 비용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남은 프리캐시플로 100%를 투자하는 것과 순수하게 프리캐시플로에 반을 주는 것과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샌디스크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화두로 들어왔다. 주주환원, 이 단어 주주환원인 새로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중적인 거죠.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주에게 많이 주는 게 1년에 많아봐야 7%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유리한가? 아니면은 주가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R&D 투자를 해서 더 올리는 게 유리한가? 이건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오렌 버핏이 IBM을 투자할 때 IBM이 주주에게 주주 환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오ren 버핏이 너무 좋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R&D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배당 4%, 3%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식에서 뭐 3, 40% 오르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아직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중국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언젠가를 한번 두드럽게 펼 가능성, 자기들의 전략자산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쓰기 시작한 데 이 전략자산에 한국 반도체가 포함이 될 거냐 여러 가지를 봐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 버퍼가 있어야 견딜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은 하지만 시장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모멘텀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CNBC와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반도체 부족하다. 반도체 아직 멀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격이 올라가면 다 죽는다. 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향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최근에 LTA의 이 퀄리티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헐렁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약간 줄지 모르지만 두께가 오래 간다면 반도체가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라 커머디티 산업으로 확실하게 새로운 변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주식이 이제 시작이다. 또한 이제 우리 또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걸 소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아놓은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다음에 8월 26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가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식 반등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금리가 서서히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 원화 강세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CPI, PPI가 안정을 찾으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주식하기 딱 좋은 제가 작은 골디락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골디락스에 많이 먹지 못하면 죽음이다. 그래서 올해 여기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따라서 모든 종목으로 이제 좀 시장이 확산돼서 올라가는데 다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선별해라. 네, 선별.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 한 3개 정도로
압축 선별해서 집중 투자해라. 이게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조언입니다. 네,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인데 9,385에서 여기가 5,300 정도 되더라고. 5,200 얼마인데 이거 40한 5%, 43% 정도 하락을 한 후에 바닥에서 35% 올라오면서 6,970, 장중에는 7,010까지 찍은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1차 상승은 이미 맞춰졌다. 1차 상승은 오케이. 한 40% 정도 오르는 것은 7,000 기준으로 맞춰졌다. 그런데 저는 2차 상승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려가. 이게 7,300이라는 거죠. 7,300. 얼마 안 남았어. 7,000에서 7,300 가는 것은 금방 가죠. 여기가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1차 이 상승 곡선의 한 40%. 그래서 이 7,300을 찍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엔비디아 8월 26일 실적 발표 때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다음에 코스피 RSI가 이제 53, 39까지 갔다가 이제 슬슬 한 60 정도 넘으면 이제 단기 과열인데 일단 53이니까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직은 과열은 아니다. MAC도 오실레이터가 이제 플러스로 점점 오실레이터가 커지죠. 네. 10일 이동평균선에서 26 이동평균선을 빼서 9일로 평균을 냈을 때 이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주식이 반등해서 올라온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두 개 이러한 그 기술적 지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원래 볼린저 밴드는 지금 상단에 와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네, 상단에 와 있다. 거의 다 어떻게 7,300에서 7,000 정도 가리키는데 거의 바닥에서 상승의 90%는 와 있다. 하지만 7,300까지는 견디자.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살짝 줄이자. 이게 제 주장이죠. 이제 오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향후 투자 전략의 핵심 변수는 랠리의 지속성과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랠리의 지속성과 속도다. 현재 글로벌 투자 환경은 9개의 호재와 1개의 찝찝함이 변균을 하고 있다. 9개의 호재와 1개의 찝찝함, 리스크가 병존할. 그럼 이 9개 호재가 뭔지 같이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시장의 주식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11.5로 1등입니다. 코스닥이 8.2로 2등, 일본 니케가 4.7, 대만 가권이 3.6, S&P 500 0.5, 나스닥 0.4.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죠. 한국의 반등력이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있는 호재 9가지는 뭐냐? 이제 삼성증권 애널이 한 걸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익의 지속성이 주주 환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샌디스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 샌디스크가 인베스터데이에서 2028년에서 30년 매출 성장력 약 17.5%, 총이익률 80%, 영업이익률 75%, NBM 계약 8개 주요 고객사와 평균 4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이야기했죠.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 환원을 활용을 할 예정이다. 자사주를 사겠다는 거죠. 네. 신규 140억 달러의 추가 승인을 통해 약 155억 달러 규모의 매입 여력을 확보했다. 샌디스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차세대 AI 메모리인 HBF, 지금 SK 하이닉스와 표준을 만들고 있죠. 네, High Bandwidth Flash 메모리, 차세대 기술 HBM 대비 매우 저렴. 네. HBF 사용 시 HBM 대비 동일 토큰 대비 GPU 필요량이 50% 감축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차세대 AI 메모리의 핵심이 HBF다.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프리캐시플로우의 향후 추정을 보면 26년에 238조, 다음에 SK하이닉스는 165조, 내년이면 372조, 저는 이게 400조까지 찍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500조까지 보는 거죠. 283조, 거의 300조 정도. 이 프리캐시플로우를 우리 샌디스크가 말하는 프리캐시플로우와 우리 회계적으로 말하는 프리캐시플로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줄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재원은 있다. 이게 시장을 계속 간질간질 플러팅을 하는 거죠.
줄 것처럼 계속 하면서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한 번 더 때리고 또 향후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의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것 플러스 거기에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은 시장의 핵심 코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복을 아주 강하게 하죠. 27년 PBR이 2.5배 삼성전자 목표 주가 40만원 정도 보는 게 리저너블하다. 저는 이제 50만원까지 봤는데 제 목표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지금 40만원 정도로 이번 8월 29일인가 제 스터디 모임 때 이제 좀 10만원 정도 낮출 생각인데 40만원 정도도 리저너블하죠. 지금 27만원이니까. 네. SK하이닉스 12개월 프로드 PBR과 ROE 보면은 거의 뭐 PBR은 2.0배 수준 했을 때 140만원, 27년 BPS 기준 PBR이 1.3배밖에 아니고 이게 이제 2배가 됐을 때 300만원이라는 거잖아. 네. 3배일 때 300만원. SK하이닉스는 퓨어기 때문에 PBR 3배를 때려주면 상배방하론이 목표 가격이고 삼성전자는 PBR 2.5배를 때려주면 40만원이 목표 가격이다. 그렇죠? 지금은 1.45배이고 지금은 2배, 1.38배, 네? 1.38배, 1.45배밖에 PBR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8월 1일에서 10일 잠정치 D램 수출 단가가 93,652달러. 네. 8월에서 잠정치. 네. 그렇죠. 네. 킬로그램당. 네. 10,000달러에 또 93,652달러. 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문제없이 킬로그램당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잘 버텨주고 있다. 다음에 AI 인프라 실적 호재 및 메모리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샌디스크,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주간으로 SK하이닉스, 네비우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쪽이 많이 올랐죠? 네, 우리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샌디스크가 35%, 마이크론이 10.7%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샌디스크 리더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LTA, 롱텀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보증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과거처럼 말만 해서 계약금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손실 아니냐 그랬더니 샌디스크 그 양반이 리더가 제3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게 해놨다. 네. 계약 파기 시 보증금 회수하고 재판매를 위한 연착륙 활주를 확보했다. 샌디스크 제3자 서드 파티 뱅크에 에스크로 보증금 약 얼마를 넣나요? 165억 불을 넣어놨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LTE 계약이 의외로 안정장치로 이게 이제 퀄리티를 바꿔놨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롱텀 어그리먼트가 이빨린 소리였지만 지금은 이 반도체, 랜드, D램 모두 다 안정장치를 마련한 확실한 수익을 두껍게 할 수 있는 장래에 어떤 좀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그리먼트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놨다. 퀄리티가 바뀐 거죠. 우리 또 머스크 형님께서 앨런 머스크가 few realize this. 네, 컴퓨팅이 아니라 메모리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병목이다. 그래서 그걸 아는 건 극소수다. few realize this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참 단문지지만 핵심이죠. 네, 9가지의 희망적인 현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희망적 포인트 두 번째는 유가 하락과 환율 강세죠. 네, 유가 하락과 환율. 우리 원화도 강세가 되고 반대로 달러는 약세죠. 세 번째 CPI와 PPI 안정. 지난주에 아주 핫했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네 번째는 견고한 인프라 산업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네오 클라우드와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코이버와 네비우스 캐펙스가 증가하는 거죠. 수주잔고도 증가를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 다섯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다. 네. 미국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32%까지 빠지는 모습. 예상 미 기준금리 금리, 네, 2회 인상, 네, 1회 인상, 2회 인상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죠. 현재 금리가 3.7인데 이 정도 한 후에 내려갈 거란 거죠. 많아봐야 4%다. 많아봐야 4%다. 3.75니까 2.5 올리면 4%이 정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 베센트가 미국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장기금리 방어 전략을 쓰고 있다. QRA, 네, QRA 증액에서 변경, 네, 장기채 발행을 축소하겠다. 발행을 유보하겠다. 엔화의 개입해서 채권을 못 팔게, 미국 달러 채권을 못 팔게 하고 엔화 강세에 좀 개입을 해주겠다. 네, 엔화 매수 개입. 다음 연준을 옹호한다.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 미제시 우려에 대해서 연준이 성장 물가 안정 균형을 잘 맞출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군부를 떼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QRA가 뭐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 미국 재무부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재무부가 매 2월, 5월, 8월, 11월 첫째 주에 향후 3개월간 실행할 국채 발행 규모와 만기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공개하는 계획인데, 여기에서 장기채 발행 확대를 사실상 유보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호재는 프론티어 수익성이 상무, 오픈 AI와 엔트로피, 네, ARR,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계속 확보를 해가는 거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진다. 여러분 또 이 ARR이라는 개념, 이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연간 반복 매출을 이야기하죠. 연간 반복 매출. 구두계약 기반 서비스가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거로 기대되는 매출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금 조달 우려 해소다. 엔비디아가 금융그룹과 컨소시엄을 협력했죠. 네. 밴드 파이낸싱을 리스크하다고 시장에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금융사에 고객 돈을 가지고 리테일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연결하는 5천억 불. 상당히 이런 면에서 젠슨왕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죠? 네. SEC가 데이터 센터 금융 규제를 계속 또 완화해주는 모습. 데이터 센터 임대료 사용료를 담보로 채권 발행, ABS로 분류 후 각종 규제 적용, 시장 유동성 저하를 규제 완화를 해줬다. 데이터 센터를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으로 분류해주고 발행 및 투자의 편의성을 증가시켜줬다. 미국 SEC에서 이러한 그 제도적 기반.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김민석이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 막 해줘야 되죠. 시장에 우리도 좀 해주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해주고, 그래서 ETF 같은 건 좋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저는 ETF를 왜 정부 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욕심이 들어서 하신 거잖아요. 2배짜리.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욕심 들어서 해놓고는 이제 문제 터지면 왜 정부 탓을 하는지 저는 그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정부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그리드로 해서 계속 매너리스트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워닝을 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2배 발행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정부 탓하면 안 되죠. 그건 바보 멍청 같은 짓입니다. 아홉 번째, 코스피 변동성이 완화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거래대금이 바닥을 치면서 반등의 신호를 줬다. 네, V 코스피 변동성도 완화가 되고 달러 약세 기반으로 한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이 유입. 그렇죠? 5월 27억 달러가 순유출되고 6월은 7억 달러가 들었고 6월에 7억 달러, 7월은 56억 달러, 현재 8월은 3억 달러 순유입이다. 네, 순유입으로 바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살짝 올라가다가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 지금은 이제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 신용도 28조까지 뚫렸고 ETF도 100조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700 근처에서 다시 800까지 간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해줘야 되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000에서 8,500 사이에서 제일 많이 개인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7,000에서 8,500. 그런데 이렇게 좀 이분들이 이제 큰 단점이 뭐냐면 원금이 회복되면 무조건 팝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들에게 물량 뺏기고 주도권이 외국인들에게 가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무슨 논문을 봤는데 밑에 하락을 해서 폭락을 하다가 올라오면 번전이 그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물리신 분은 이제 번전 오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이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9월, 10월, 11월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미리 선빵 8월, 7월에 한 방 엄청 세게 맞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털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현황을 보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죠. 네, 외국인 누적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 신호죠. 네, 이게 뭡니까? 거래대금이 빠지고 거의 먼저 25조 정도가 그로 빠졌고, 네, 증시의 따끔도 빠졌기 때문에 바닥 신호이다. 자, 그러면은 9개의 긍정적인 요인과 1개의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데 그 마지막 리스크는 뭐냐? 결국은 국채금리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 그렇죠. 장기금리. 네, 2년물은 빠지고 10년물은 살짝 옆으로 끼는데 30년물은 오른데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미국의 7월 재정적자 5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채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벨센터가 노력을 하는 거죠. 일본 보고 팔지 말라.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게 사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9월에 중국하고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정상회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채권 좀 사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채권 좀 사달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플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애플이 주주 환원 정책을 써서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걸 삼성전자에 대입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 과도하게 높아진 주가 할인율과 너무 많이 할인이 된 것과 외국인 보유 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에서 지수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가. 한편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고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변화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고배당주로 변화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됐을 거냐. 애플 케이스 보면 됩니다. 애플 케이스. 애플 케이스 한번 볼까요? 애플 케이스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2010년에서 12년까지, 2010년에서 12년까지 순이익 증가율이 70%는 거예요. 우와. 성장주였고 3년 동안 주가가 무려 110%나 올랐습니다. 110%. 네. S&P 500 2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이 2012년부터 16년이죠. 2013년부터 16년 애플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 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바뀌는 거죠. 이전 대비 이익 증가율은 하락했고 이익 증가율이 하락했고 삼성전자 2028년부터는 이 과정을 겪을 것 같은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잉여 현금 대비 주주 환원 금액 비중을 평균 64%까지 높아졌다. 번 것에 남은 현금 64%를 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해당 국면에서 누적 주가 수익률은 49%로 S&P 500 53%와 거의 유사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성장주에서 바로 배당주로 갈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주가 수익률이 빠진 데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완전히 배당주로 정착을 하니까 그 2016년에서 19년이라는 거죠. 2016년, 19년 애플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전 이익 대비 증가율은 이익 증가율은 하락했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잉여 현금 대비 주주 환원 금액 비율이 평균 64%까지 높아졌다. 네, 이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죠. 2019년에서 21년 애플의 주가가 200%나 뛰었습니다. S&P 500이 73%밖에 안 되는데, 네. 주도주 역할을 담는 3년 동안 연간 200% 이상 상승했다. 2019년에 20년 애플은 고배당주로 인식이 확실히 매겨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라는 거죠. 네. 성장주에서 중간에 고배당주로 가는 그 변동기간 2013년에 16년까지는 살짝 슬로해지고 본격적으로 이익 많은 것을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한 고배당주로 갔을 때 주가가 엄청 뛰었다는 거잖아요. 200%나. 네. 삼성전자가 이 길을 그대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주에서 이제 고배당주로 가는데 중간에 좀 쉬어갈 수도 있지만은 애플과 다르게 13년, 19년 케이스 없이 바로 고배당주로 갈 확률을 삼성이 그동안 배당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죠. SK하이닉스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견디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주요 캘린더 한번 봅시다. 네. 잭슨홀 미팅이 있네요. 네,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8월 26일, 잭슨홀 미팅은 8월 27일에서 29일.
그 다음에 시진핑이 방미 9월 24일로 오네요. 네, 다음 달에 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중요한 것은 뭐 홈디포, BH그룹, 홈브로더스, 타켓로스, 스피드, 스페이스X 2차 보호에서 해제. 그렇죠? 네, 이 정도입니다.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9가지, 부정적인 요인 1가지, 그리고 애플 케이스를 봐서 삼성전자가 고배당주로 이미지를 탈색했을 때, 변화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이러면서 반도체 투톱을 한 70%를 들고 가고 나머지 30%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전력기기, 그렇죠? 전력기기, 그 다음에 뭐 방산, 초선, 에너지는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 바이오 정도 하나 한 서너 개를 여러분들이 딱 짜서 가지고 있다가 15에서 20%는 팔고 근데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섹터로 하나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반도체 투톱은 70% 박아라. 이게 이번 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종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 되십시오. 저는 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